네. 예, 그러면 그건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예,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한 121개원 정도가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차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때 같이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먼저 11월 중에 행정 지도가 나가고요. 두 번째 시정명령 그리고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거를 1월 말까지 해서 그 부분을 확정 짓고 같이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뉴스 예,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입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이제 국공립 유치원을 건물 임대나 부지 제공 이런 거 받아서 좀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40%를 좀 당겨서 하시겠다 하는 것보다 이게 내년에 당장 빨리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12월 초에 종합적으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500개에다 플러스 500개, 1000개의 국공립 유치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실제적인 준비 정도와 이제 지역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그 1000개 학급 확충에 대한 발표를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유효부지나 관련 부지들을 신속하게 찾아서 단설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그 다양한 방법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좀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CBS 김영태 기자입니다. 지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그거 반대하겠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 방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쯤은 정부 여당에서 전번에 10월 25일 날 당정 발표했듯이 한국당에서 그렇게 발목 잡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더 강하게 이렇게 맞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은혜 장관님께서는 어떤 돌파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또 법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이 3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과도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당에서 오늘 아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 논의는 물론 국회에서 하시겠지만 유아 학습권의 보장과 또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잘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분명하게 밝혔던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매일경제 이진한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바로 전 질문 관련해서 12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안이 다양한 방안으로 발표하겠다는 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수 자체는 1000개에서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건가요? 12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500개 학급 충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사 확보까지 완료된 것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500개를 더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설 유치원 학급 수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공영형이나 또 다른 협동조합 방식이나 이런 다른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교사 확충까지를 포함해서 보고 겸 말씀드리는 게 12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양한 방식의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단설 유치원 등의 그런 다양한 방식은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고, 그거는 아직 물량이 구체적으로 그 수량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서 신속하게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김현주 기자님. 예, 아까 구분회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한당에서는 이제 회계를 구분해서 하겠다, 이렇게 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이신지 여쭙습니다. 법안 논의는 뭐 여야 의원님들이 잘 해주실 것이라는 전제로 저희는 정부에서 그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나가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또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이나 이것은 다 목적 내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외의 사용을 위한 회계 구분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 내에서 모든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질문 받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뭐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라든지 뭐 그런 강제 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액션 같은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유치원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불법적인 그런 정황 같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액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이제 경기도에서 고발 조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재정 교육감님이 보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과거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다시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위에서 이틀 전에 한 유치원에 대한 불법적 사항이 적발이 돼서 이틀 전에 경기도 수원지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고요. 계속적인 감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이 원화 모집도 하지 않고 폐원 조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 39개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하영 기자님. 지금 부총리께서 그러니까 학부모 대책을 좀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지금 당장 이제 보육대라는 이제 코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인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 시간 같은 게 또 짧은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임대 이런 방침도 세웠는데, 좀 구체적으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말씀 주신 대로 확충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확충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부총리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시설에 대한 확충과 함께 어떻게 아이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발표할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